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이경규는 성격 있고 예리하고 말 잘하는 예능인입니다. 무엇보다 40년이 넘게 현역으로 활동하는 코미디언 출신 방송인 중 최고참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오래 환갑이 된 지금까지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최근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들이 밝혀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의 코믹한 모습 뒤에 우리가 몰랐던 이경규의 모습이 있는데요. 바로 이경규의 사람됨 즉 인성입니다. 이때껏 밝고 쾌활한 모습을 비춰왔지만 신경규를 통해서 이경규는 진지하고 어른스럽고 생각이 깊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코믹적인 이미지가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이는 반전 요소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지금껏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이경규의 모습을 조명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짜 이경규. 이경규는 오랫동안 활동해오면서 이른바 규라인이라 불리는 후배들을 키워줬는데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씨름계에서 활약했던 강호동입니다. 강호동 외에도 유재석, 김구라, 이휘재, 김용만, 박명수 같은 거물들도 이경규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이름을 알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근래 들어 직속 규라인이라 불리는 이윤석, 윤영빈, 한철우, 유재환 등은 이경규에 대해서 놀라운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특히 배우 한철우는 2016년 MBC 라디오스타에 나와 이경규에 대한 일화를 들려주었는데요. 무명의 힘든 시절 타지에서 힘들어할 때 이경규 선배에게 국제전화가 왔다고 했습니다. 이경규는 한철우에게 포기하지 말라, 잘 될 거라는 말을 해주었고 한철우에게 이 한마디는 울음을 터뜨리게 만들었고 큰 힘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윤영빈은 어느 날 경규 형님에게 일본어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흘려듣는 것 같더니 그 후에 만나는 날 일본어 교재를 사서 선물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유재환은 무한도전 이후 갑자기 공황장애가 찾아왔는데 이경규 선배가 이를 알아차리고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겉으로 이경규는 호통을 치고 거친 이미지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남을 챙기는 인격이었습니다. 칼퇴와 호통. 이경규는 자신이 오랫동안 롱런하는 비결을 말해주었는데요. 왜 자신이 호통을 치고 칼퇴를 하려고 하는지 그 비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경규는 작가들과 내가 정말 친한 프로그램도 있었다. 근데 그런 프로그램은 다 없어졌다. 반면 치열하게 싸우고 울고 한 프로그램은 대부분 성공했다. 고 말했는데요. 서로 이해하고 타협하다 보면 프로그램이 금방 없어지더라. 라고 털어놔 눈길을 모았습니다. 이경규는 자신의 경험에 의하면 프로그램을 위해 더 독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물론 그게 좋다는 것도 아니고 다가 아니다 라고 덧붙였는데요. 여기서 이경규는 방송을 빨리 끝내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많은 방송에서 말해왔던 이경규의 칼퇴는 체력적인 문제라거나 마치 꼰대 같은 이미지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유재환은 한 번은 왜 빨리 녹화를 마치려고 하시냐고 물어봤다. 나의 컨디션도 문제지만 편집자의 컨디션도 챙겨야 하지 않겠나라고 하더라 라고 말했다고 했는데요. 이경규는 PD가 연출하면서 어떤 것을 살리고 쳐낼지 생각한다. 무조건 길게 찍는다고 좋은 게 아니다. 내용이 많으면 어려워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길고 많이 찍어놓고 편집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경규는 효율적으로 찍어서 출연진과 스탬 모두의 컨디션과 체력을 유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그가 오래도록 대중의 사랑을 받는 이유라고 말했는데요. 이경규는 칼퇴와 호통이라는 캐릭터로 무장에 웃음을 주면서도 뒤에서는 철저한 자기관리와 꾸준한 노력으로 예능계 정상을 지키며 귀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경규의 진모습을 본 네티즌들은 그동안 이 같은 이경규의 치열함 때문에 비롯된 버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경규가 진정한 예능 대부로 롱런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라고 말했습니다. 이경규 중고거래. 이경규는 최근 중고마켓 앱을 이용하여 동네 주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방송은 첫 독립을 했지만 아직 가구와 가전제품을 구하지 못해서 그녀를 도와주려는 이경규의 훈훈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경규는 100만 원의 제작비 속에서 하루 만에 자취방을 꽉꽉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가격을 깎기 위해 눈치 싸움도 벌이며 마치 동네 주민처럼 행동했습니다. 가정용 선풍기보다는 핸드 선풍기를 사자고 권유하고 비싼 값을 부른 청소기 판매자에게 청소하고 싶어요라는 유머를 던지며 싸게 깎기 위해 썰전을 벌였는데요. 이런 모습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사람 냄새나는 모습이라며 네티즌들의 호응과 반응을 한껏 유도시켰습니다. 행동보다 코믹한 발언이 우선이라고 생각됐던 선입견은 이번 방송을 통해 차츰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따뜻하고 사람 냄새 나는 행동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다른 면을 봤다고 많이들 이야기했습니다. 이경규 반려견. 이경규의 인터뷰 중 이러한 일화가 있었습니다.
이경규가 SNL 생방송에 특별 출연을 하기로 약속이 잡혔는데 무대 뒤에서 심한 공황장애가 왔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곁에는 반려견 두치가 있었습니다. 순간 생방송이 시작되었는데 두치가 박수 소리를 듣더니 무대로 향했고 이경규도 무대로 따라 나갔습니다. 두치에게 이끌려서 무대에 등장할 수 있었고 첫 시작이 좋아서 생방송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경규는 두치는 명견이라며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연예인은 보이는 것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직업으로 민감해지고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데 눈과 마음으로 편하게 교감할 수 있는 반려동물을 통해 위기를 모면하고 고비를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방송 출연 당시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관객들의 반응은 폭소와 웃음을 방불케 했고 생방송 기사들도 강아지의 이목이 집중되어서 파격 출연으로 화제가 되었는데 실제 사연을 들으니 완벽한 그의 모습 속에 이러한 감동적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줄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해서 그 때문에 이 일화는 자연스레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이경규 열정. 이경규는 방송 출연뿐만 아니라 영화 제작업까지 맡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가 영화를 사랑하는 것은 주위에서 다 알 정도로 유명합니다. 복면다로 무대 인사를 120번 넘게 하고 거제도까지 갔다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경규는 자기가 제작자니까 할 수 있는 건 끝까지 다 해봐야 하지 않겠냐고 이야기하며 그 당시 극장이 있는 곳이라면 전국 어디든 다 갔다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극장에 다 가니까 나중에는 배우도 합류해서 80번 정도 같이 무대 인사를 다녔다고 하더군요. 옆 사람까지 열정적으로 변화시킬 만큼 그의 열정은 대단해 보입니다. 더불어 동국대 재학 시절 유현목 감독에게 열정을 배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하루 종일 담배를 피우는 것 같아 보였는데 잘 보니까 분필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기 몰입에 강했고 강의 도중에 영화 몽타주는 라고 이야기하는 교수님의 모습을 보고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한 거죠. 이경규는 영화에 대한 열정적인 정신을 교수님께 배웠다고 이야기했고 학교에 다니면서 연극도 많이 했고 선배들이 영화를 찍을 때 현장에 많이 따라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자기가 나중에 영화를 하게 되는 밑바탕이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까지 이경규의 인성과 이경규와 관련된 일화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경규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진지한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놀라움과 반전을 안겨다 주기도 합니다. 방송에서 보여지는 코믹한 모습, 날카로운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네요. 어쩌면 스크린 속 연예인들의 삶은 해피하게 편집된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모습 파헤칠수록 새롭게 알게 되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통해 다른 시각으로 사람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이상 이경규의 또 다른 모습을 극적여본 극적인이었습니다.